네, 국방부가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전군의 20%가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국방부 출입하는 조한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 기자, 현재 군에서 휴대전화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네네. 사용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고 그리고 휴일에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국방부가 이 시간을 굉장히 대폭 확대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그 시간을 보면 평휴일 구분 없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그리고 오후 9시까지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예. 사실 평일로 따져봤을 때 병사들은 보통 이제 오전 6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부대에 따라서 6시 반부터 7시 사이에 점호를 하는데 그 7시에부터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예. 기존보다는 한 4배가량 늘어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배 넘게 휴대전화를 이제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렇죠. 우리 군이 이 시간대를 아침 점호부터 오후 9시 이렇게 좀 특별하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군이 사실 시범 운영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예. 지난해에 이미 2차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군별로 2~3개 정도 부대를 선정을 해서 총 3가지 유형을 했는데 예. 이 3가지 유형을 2개월씩 이렇게 쪼개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유형은 최소형이라고 해서 아침 점호 이후에 그리고 오전 8시까지 했다가 오후 6시에서 다시 9시까지 이렇게 최소한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일단 병사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침에 잠시 사용하는 것만 덧붙여치다 보니까 이렇게 예. 만족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군 간부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아침에 모아놨던 휴대전화를 분출을 해주고 잠깐 다시 뒀다가. 그렇죠. 네. 또 다시 일과 전에 받아야 되니까 행정 소요도 좀 있어서 간부들도 불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다른 유형은 자율형인데요. 자율형은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예. 이 유형이 근데 가장 그 좀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게 이제 바로 심야 시간인데요. 예. 어제 군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모포를 뒤집어 쓰고 휴대전화를 늦게까지 보는 경우들도 있었고 몰래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다 위반 사항인데 그렇게 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군에서는 사실 밤이 되면 당직사령, 당직사관 같은 간부 일부분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이 그런 작은 위반 사항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그렇겠네요. 어떤 간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중간형이었다라고 이렇게 불리던 지금의 안이 채택이 된 겁니다. 네.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 이게 지금 중간형인데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병사들한테는 자율형만큼은 아니겠지만 예. 확실히 병사들의 폰 집착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을 했고요. 예. 지금은 오후 6시부터 9시 그러니까 하루에 딱 3시간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 시간에 부대 관리라든지 이런 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병사들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폰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폰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것을 보상해달라 이러한 불만들이 빈번하게 좀 일어나 왔고 예.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병사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그 은행 업무라든지 뭐 공부 관련된 업무들을 보느라고 주간에도 좀 휴대전화를 써야 될 일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의 이런 중간형을 택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개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좀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병사뿐만이 아니라 간부 입장에서도 좀 보면 일과 중에 이 병사들을 상대로 해서 공지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는 병사들을 모두 불러서 예. 그것을 일일이 공지를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지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어서 예. 간부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시간을 좀 줄이게 되면 이제 병사들 입장에서 단체 활동 같은 거 할 때 오히려 더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해주신 부분 확실히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사실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휴대전화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 보면 이게 좀 쓰고 싶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업무 집중도를 좀 떨어뜨리지 않나 그리고 훈련의 능률을 저하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뭐 나름의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까? 사실 국방부도 바로 그 지점을 많이 고민한 것 같더라고요. 예. 어제 국방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예. 지금의 우리의 방안이 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늘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예.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늘린다 이렇게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군은 못 박은 점이 뭐냐? 경계 근무할 때 그리고 당직 근무할 때 그리고 예. 대규모 야외 훈련을 할 때는 절대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예. 그리고 자율성을 늘린 만큼 책임도 키우겠다 이게 바로 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위반의 경중을 따져서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그 외출 외박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병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게 바로 휴가일 텐데 휴가를 줄이거나 군기 교육을 시키거나 그리고 월급을 감봉하는 징계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시행하는 게 시범 운영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시범 운영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면은 사용 시간을 계속해서 늘리는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면 다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군의 방향은 일단 큰 문제가 없다면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 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군의 입장이고요. 예. 이번 시범운용 적용 대상은 전군의 20%로 대략 한 6만여 명 6만여 정도입니다. 명. 지난번 적용 대상이 17,000명 정도였으니까 많이 늘어난 수치죠. 예. 앞선 시범운영 땐 심각한 보안 위반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예.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적용 대상이 적다 보니까 네. 혹시나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이제 시범 운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예. 군은 아마 전군으로 그 사용 시간 확대안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야전에 나가 있는 기간병뿐만 아니라 훈련병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군대 입대를 앞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예. 원래 훈련병은 아예 휴대전화를 못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국방부가 발표를 할 때 훈련병에게도 휴대전화를 쓰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평일은 안 되고요. 주말이나 뭐 공휴일 이럴 네. 때에만 1시간씩 휴대전화를 쓸 수 1시간씩. 있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범 운영이고요. 예.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그 휴대전화 사용이 사실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의 소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예. 사실 주말 1시간 정도가 군인화 교육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 기자 며칠 전에 우리 국산형 전투기 KF-21 생산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미사일을 탑재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현장 어땠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9일 화요일 날 경남 사천 카이를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날 그 카이의 경납고에서 그 우리 국산형 전투기 KF-21에 그 미사일을 탑재하는 모습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제 KF-21 양쪽 날개에 독일에서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이 달렸습니다. KF-21엔 총 2대를 탑재할 수 있는데 예. AIM-2000은 20km 정도 떨어진 공중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영국 등 6개국이 개발에 참여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탑재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미티어는 KF-21 그 본체 하부에 4발이 달리고요. 그리고 날개 양쪽에 1발씩. 그래서 총
6발이 달릴 수 있습니다. 예. 미티어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만큼 100km 떨어져 있는 공중 표적을 맞출 수 있는 미사일로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티어는 총 6발이 달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KF-21에 총 달릴 수 있는 무기는 카이 설명으로는 10발이라고 합니다. 예. 10발. 네. 알겠습니다. 이 KF-21이 사실 아직 개발이 한창인 전투기잖아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개발이 이루어졌나요? 네, KF-21의 다른 이름은 보라매인데요. 예. 네, 보라매의 지금 개발, 그러니까 시제품은 총 6대가 제작 중입니다. 예. 6대를 대상으로 지금 여러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 1월에는 시제품 1호기가 첫 비행 시험에 성공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올해 1월엔 첫 초음속 비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A사 레이더 탑재 시험과 야간 비행에도 나섰고요. 지난 3월엔 방금 설명드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분리 시험이 있었고 바로 다음 달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의 분리 시험도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KF-21 시제품 5, 6호기는 초도 비행도 앞두고 있고 올 하반기엔 공중급유 시험에도 나서겠다 이렇게 카이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가 수석조종사도 직접 만나봤거든요.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4년 전반기부터 미티어랑 에임 2000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 포인트에서 외장 분리가 계속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의 목표인 이제 유도 발사가 있는데 유도 발사는 25년 후반기에 예정이 되어. 예, 이 KF-21 외에도 사실 이미 수출을 목전에 둔 기종도 있잖아요. 우리 경전투기 FA-50, 이 FA-50도 지금 카이에서 제작이 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보고 오셨나요? 네, FA-50도 보고 왔습니다. 예, 예. KF-21이 지금 개발의 한창이라고 하면 이제 FA-50은 실질적인 수출을 앞두고 제작의 한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 카이는 폴란드의 FA-50을 총 48대 수출하기로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이 중 12대는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폴란드로 내보내기로 했는데 폴란드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자국의 어떤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FA-50이 좀 당장 필요하다. 예. 그러니 좀 보내달라 해서 급하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36대는 2025년 말부터 2028년까지 납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보내질 FA-50은 최신형입니다. 미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달리고요. 예. 최신형 레이더에 그리고 공중급유 기능도 달리고 예. 그리고 300갤런 상당의 연료 탱크도 달리는 모델입니다. 예. 이 FA-50 말씀하신 이 FA-50이 K방산의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와도 계약이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렇죠. 예. FA-50은 폴란드와 계약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2월에는 또 말레이시아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FA-50 한 대당 가격 500억 원 안팎입니다. 상당한 가격이죠. 예. 말레이시아에 총 18대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보내질 FA-50은 공중급유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신형 위성 배열 레이더 A사 등이 탑재된 개량형 모델로 2026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말레이시아는 추가로 18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이 측 얘기로는 36대 정도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이렇게, 물량이 늘어날 거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예. 일단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같은 수출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어떤 수출 협의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카이는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서 전투기 같은 고정익 사업뿐만이 아니라
헬기 같은 회전익 사업도 수출기를 모색하기 위해서 예. 힘써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회전익 헬기, 우리한테 다목적 헬기 수리온이 있잖아요. 수리온 수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하면 헬기 하면 사실 수리온이라는 모델이 있죠. 예. 수리온은 사실 군뿐만이 아니라 뭐 경찰, 소방, 산림, 해경 이런 데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 해외 수출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이 때문에 카이는 수리온 수출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카이 관계자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그러면 수리온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객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 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수리온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예. 말을 해줬는데 예.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외국이 그냥 사가는 것이 아니라 예. 고객인 외국이 이러이러한 장비를 좀 달아달라 하면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과 같은 방산 강대국들과 우리가 또 경쟁이 가능한 겁니다. 카이는 현재 몇 개 나라와 구체적인 협의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 올해 안으로 좋은 예. 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귀띔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투기에 이어서 헬기에서도 조만간 수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부터 K방산까지 조한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